한국양자정보학회 제31회 정기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키스트 양자기술연구단의 이재학입니다. 네, 오늘은 그 양자정보 이론 분야로 최근에 부임하신 두 분의 연사분을 섭외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으로는 그, 어, 권, 어, 세종대학교의 권혁근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혁근 교수님은 2004년 서울대 정현석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 키스트와 시카고 대학에서 포닥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 지난 9월에 세종대에 부임하셨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권혁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항공물리학회 같은 곳들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양자정보를听众분들이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발표하는데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양자정보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또 더 부담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우리가 언제 unbiased estimation을 할 수 있냐에 대한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을 찾았고 그다음 이거를 양자 퀀텀 러닝 티오리라는 분야에도 적용을 했으며 그다음 되게 재밌는 이그젬플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메트롤로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메트롤로지는 양자 자원을 활용해서 고전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더 높은 계측 정밀도를 달성하려고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퀀텀 메트롤로지는 여러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데요. 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그 자기장을 측정해내는 마그네토미터리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페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페이즈를 디텍션함으로써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를 디텍션할 수 있게 돼서 이런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디텍션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옵티컬 시스템에서 경로차가 달라짐으로써 발생을 하는 페이즈를 에스티메이션하는 상황에서도 퀀텀 메트롤로지를 이용해서 더 높은 계측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퀀텀 메트롤로지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파라미터 세타에 의해서 파라미터라이즈드 되고 있는 다이나믹스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파라미터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양자 상태를 준비를 하고 이 양자 상태가 이 파라미터라이즈드 다이나믹스와 상호작용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파라미터 세타에 디펜드한 어떤 이러한 임프린티드 스테이트가 나올 거고 이 스테이트를 적절한 메저먼트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뒤에 그 측정 결과값들을 바탕으로 세타가 뭐였는지 에스티메이션하는 이런 세타의 에스티메이터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퀀텀 메트롤로지에서는 보통 캐노니컬하게 그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얼마나 잘했냐에 대한 척도로 민스퀘어드 에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스퀘어드 에러는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한 파라미터 우리가 잡은 에스티메이터와 실제 파라미터의 차이의 제곱에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측정 그 메저먼트 아웃컴 올 파서블 메저먼트 아웃컴에 대한 평균을 내므로써 민스퀘어드 에러가 정의가 되는데요. 이 민스퀘어드 에러를 잘 분류를 해보면은 두 가지 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텀이 에스티메이터의 베리언스 텀, 두 번째 텀이 바이어스 텀이라고 불리는데 내가 잡은 에스티메이터의 평균과 실제 파라미터의 차이의 제곱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unbiased estimator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unbiased estimator가 뭐냐면은 unbiased estimator는 에스티메이터의 평균값이 실제 값과 일치하면은 이거를 unbiased estimato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퀀텀 메트롤로지에서는 unbiased estimator를 잡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어떤 퀀텀 리소스를 가진 양자 상태를 사용해서 베리언스를 줄이는 데에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들이 여기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마그네틱 필드 센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코어런스가 있는 양자 상태를 사용해서 자기장 측정을 하게 되면은 달성 가능한 베리언스의 로어 바운드가 1 나누기 t제곱. 여기서 t는 우리가 자기장을 양자 상태에 노출시킨 시간을 의미하고요.
근데 여기 만약에 우리가 그냥 클래시컬한 스테이트를 사용을 한다. 호러런스가 없는. 그럼 그때는 베리언스가 1 나누기 t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같은 시간 동안 어떤 양자 센싱을 진행을 했을 때 양자 자원을 활용하면은 더 낮은 베리언스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센싱이라는 데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디스트리뷰티드 센싱은 우리가 n개의 어떤 큐빗을 이용해서 어떤 같은 파라미터 파이를 에스티메이션하는 어떤 이러한 상황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n개의 큐빗 간의 엔탱글먼트를 잘 만들어 주면은 그 베리언스가 1 나누기 n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엔탱글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베리언스가 1 나누기 n에 비례하게 돼서 우리가 같은 큐빗을 사용했을 때 엔탱글먼트를 사용하면은 더 낮은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터의 베리언스를 얻을 수 있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에서도 활용되는데요. 우리가 논 클래시컬한 퀀텀 스테이트를 사용하면은 스퀴즈 스테이트 같은 베리언스가 1 나누기 민 포톤 넘버의 제곱에 비례하는 반면, 그냥 코어런트 스테이트 같은 클래시컬 스테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베리언스가 1 나누기 n에 비례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싱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에 관한 얘기였고요. 싱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우리가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를 항상 잘 잡을 수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으로 어떤 그런 지평을 한번 넓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심플하게 어떤 양자 상태가 있고, 이 양자 상태는 세타 1부터 세타 d까지 여러 개의 파라미터에 의해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측정을 이용해서 이 양자 상태를 측정을 해주고, 그 아웃컴을 바탕으로 각각 파라미터들에 대한 에스티메이터를 잡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멀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를 항상 잡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우들에는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게 아예 펀더멘털하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에 바이어스가 있는 게 어떤 문제가 되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베리언스는 샘플 개수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 프린시플 우리가 샘플 개수를 무한히 늘릴 수만 있다면 베리언스는 항상 0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프랙티컬한 리미스 아니겠지만요. 근데 바이어스는 단순히 우리가 샘플 개수를 늘린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에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양자 상태를 써갖고 이 베리언스에서 퀀텀한 이득을 얻었더라도 바이어스가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바이어스가 더 도미넌트해져서 우리가 얻은 어떤 퀀텀 이넨스드 에스티메이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은 에스티메이터의 평균이 실제 값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되게 어떤 신뢰도 있는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싱글 파라미터랑 멀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의 차이를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모집단이 있고 이 모집단의 평균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고전적인데요. 샘플을 그냥 엄청 많이 뽑은 다음에 걔네를 평균을 내주면은 그게 세타에 대한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집단의 평균이 세타 1 플러스 세타 2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세타 1과 세타 2 각각을 언바이어스드하게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세타 1 플러스 세타 2라는 전체 값만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모티베이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멀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이 뭐냐에 대한 질문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멀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은 우리가 마치 하나의 파라미터만 추정을 하면 되는 것 같이 보여서 싱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실제 발생하는 노이즈가 정확히 뭔지 모르게 되고 그 노이즈를 캐릭터라이제이션 하고 있는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보 또한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히 싱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으로 보이는 이러한 많은 경우들도 사실 노이즈 파라미터랑 페이즈 파라미터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을 하면은 멀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으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 같은 거 생각을 할 때 어떤 퀀텀 게이트들을 많이 쓰는데요. 퀀텀 게이트들은 당연히 어떤 노이즈가 수반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퀀텀 게이트를 우리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혹은 에러 코렉션이나 에러 미티게이션 같은 방법론들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노이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텐데 프랙티컬하게는 어떤 노이즈가 싱글 파라미터로 캐릭터라이제이션 되지 않고 멀티 파라미터에 의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채널 러닝에도 멀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논문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먼저 그냥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을 하자면은 우선 저희는 unbiased estimation을 할 수 있는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state estimation을 주로 고려를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양자 상태의 멀티 파라미터들이 인코딩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두 가지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을 찾았는데요. 첫 번째 컨디션은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 컨디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렘마 1이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도 매트릭스도 구해야 되고 이거를 다이오고널레이션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주어진 양자 상태를 단순히 미분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디텍트 할 수 있는 두 번째 컨디션 또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NQB 스테이트고 여기에 어떤 페이지가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울리 노이즈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과에 의하면은 저희가 엔탱글먼트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저희는 이 파이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절대 진행할 수가 없게 되고 만약에 노이즈레스 안실라를 쓸 수 있다면은 그때는 파이에 대한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결과로 얻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조금 더 확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퀀텀 채널이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의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띠오름 1을 확장을 해갖고 어떤 퀀텀 채널에 파라미터가 인코딩 돼 있을 때 그 파라미터들을 그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을 찾았고요. 그다음 이거를 요즘에 되게 많이 핫한 퀀텀 러닝 티오리에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렘마 1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저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 개의 파라미터가 있을 때 어떤 파라미터들은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고 어떤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할 수 없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 파라미터들 각각들 말고도 어떤 이 파라미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이런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도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요. 어떤 주어진 파라미터가 있고 이 파라미터가 세타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내질 때 여기서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캐릭터라이제이션하는 벡터를 W라고 했을 때 이 W가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는 어떤 물리량의 서포트에 들어갈 때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를 보자면은 저희가 플러스 스테이트를 준비를 하고 파라미터 세타2는 X에 의해서 인코딩이 되고 파라미터 세타1은 Z에 의해서 인코딩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플러스 스테이트고 여기가 X이기 때문에 이 세타2 파라미터는 여기에 인코딩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스테이트만 나오는데요. 이때 이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4는 세타 1에 해당되는 자리이고요. 이 0은 세타 2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세타 1에 대해서는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할 수 있고 세타 2에 대해서는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바로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트리비얼한 예시고 한 가지
예시를 더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플러스 스테이트를 준비를 하고 세타1 플러스 세타2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세타1, 세타2라는 파라미터가 이러한 합의 형식으로 이 파라미터에 인코딩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를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대각화를 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첫 번째 4가 써 있는 자리가 세타1 플러스 세타2 자리이고 0이 써 있는 자리가 세타1 마이너스 세타2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타1 플러스 세타2에 대해서는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할 수 있지만 세타1만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 하거나 세타2만 하거나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는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러한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렘마 1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선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한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대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파울리 채널이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울리 채널은 4의 n개의 파라미터에 의해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로 4n 바이 4n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해야 되고 그다음 그거를 대각화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 가능성이 약간 어렵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네, 이 두 가지 이유가요. 그리고 렘마 1은 뭔가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설명 들었을 때 그냥 이게 수식으로 맞으니까 지금 언바이어스티메이션이 안 되지라고 아마 들으셨을 것 같고 그냥 렘마 1을 보고 이러한 인투이션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더 적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저희는 다음 두 번째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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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세타 1은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티메이션이 아예 안 된다라고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정의를 잘해야 되는 게 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 하면 세타 1은 항상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에스티메이터를 그냥 무조건 0.1로 잡으면 됩니다. 그럼 에스티메이터 무조건 0.1이면은 바이어스는 이때 에스티메이션은 아무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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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음, 네. 음, 네. 의도 자체는 그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든 진짜 값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렇지만 바이어스가 된 그런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에스티메이션을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맞거나 틀거나 상관없이 뭐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잖아요. 언제든지 추측이라는 거 막 아무렇게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질문의 의도와 다른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근데 예를 들면은 정답에 가까운 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이 이그샘플 같은 경우에 지금 렘마 1은 거의 완전히 트리비얼한 렘마 아니에요? 사실은 파라미터에 대한 의존성이 없으면 확률 분포가 네. 파라미터에 대한 의존성이 없으면 피셔 인포메이션은 당연히 0이 되잖아요. 네. 음. 그래서 피셔 인포메이션 두 번 미분 매트릭스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두 번 미분을 두 미분이 뭐 베리어블이 다른 두 파라미터가 다른 두 개의 파라미터에서 미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피셔 인포메이션이 빵이 되는 그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양자 상태가 해당 파라미터에 의존성이 없다라는 뜻인 거고 그거를 렘마 1이라고 사실은 쓰신 거라서 맞습니다. 이거는 아예 에스티메이션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 양자 상태 가지고는 파라미터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 아예 할 수 없는 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하튼 그건 그건데 질문 자체는 그 질문을 바꿔서 드리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 머리도 조금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제 질문을 바꿔서 하면은 렘마 1에서 렘마 1을 그대로 유지한 채 unbiased라는 말만 떼도 만든 렘마가 아닌지, 오히려 그게 더 적절한 게 아닌지. 그러니까 이스티메이션은 저 सब스페이스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의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들었던 예시가 되게 이상한 예시일 수도 있지만 아예 0.1로 한다. 근데 그것도 아무튼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정의상 에스티메이션에는. 그래갖고 조금 더 스테이트먼트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저는 스테이트먼트가 정확해진다라고 생각을 네, 네, 하거든요. 이렇게 그 네. 질문에 대한 걸 조금만 제가 바꿔가지고 하면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널 벡터가 없는 네. 다 랭크가 있는 그 경우에 대해서 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네. 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언제 있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것 자체는 그 파라미터가 양자 상태가 파라미터에 대한 의존성이 있기만 하다면 네.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을 항상 찾을 수 있는 거고 네.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에 대한 의존성이 없으면 에스티메이션 자체가 안 되고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도 안 되고 그런 뜻인 거고 그다음에 파라미터에 대한 의존성이 있으면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고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도 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직관적으로 클리어한 스테이트먼트 언바이어스란 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려져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네네. 명제 하나만 그 검증받고 싶은데, 네. 이스티메이션이 되면은 unbiased 이스티메이션은 항상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예. 스테이트먼트 그 에스티메이션의 정의가 뭔가요? 정확히.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파라미터를 그냥 이상하게 막 갑자기 100으로 잡아버려도 그것도 에스티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 이스티메이션이 네. 그런 그렇게 정의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또 통계 쪽에서는 아닌 게 네. 특정 리밋에서 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가 더 좋은 경우도 존재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계속 이렇게 궁금한 거 생기시면 저 최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띄우름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개의 파라미터가 있을 때 과연 그 중에서 세타 i라는 파라미터를 unbiased estimation을 진행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인데요. 이거는 어떤 퀀텀 스테이트가 여러 개의 파라미터에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돼 있고 이 세타 i에 대한 미분이 다른 파라미터들에 대한 미분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 없다면은 unbiased estimation을 진행할 수 있다. 두 번째 띄오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퀄리티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우리가 초기 양자 상태를 그냥 로 제로, 모든 파라미터가 그냥 다 제로일 때 양자 상태를 로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파라미터들이 다 로컬 파라미터들이라 되게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세타 원만 다른 파라미터들은 다 0으로 그대로 있고 세타 원만 조금 변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테일러 근사에 의해서 그 양자 상태는 로 제로 더하기 세타 원 파셜 데리바티브로 써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이 깨져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세타 원은 가만히 있고 다른 파라미터들이 다 조금씩 변했을 때 주어진 양자 상태, 이 두 개의 양자 상태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두 개의 같은 스테이트가 있는데 서로 각각 다른 파라미터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양자 상태를 측정해 갖고 이게 세타 원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양자 상태였는지 아니면은 다른 파라미터들이 변해서 나오게 된 양자 상태였는지 펀더멘탈하게 구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두 번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그젬플들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노이즈 어그노스틱 센싱입니다. 그래서 모든 큐빗들에 같은 파라미터 파이가 다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의 파이들은 파울리 제트로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인코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그널 파이 이 다음에 어떤 파울리 오류가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울리 채널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은 파울리 채널은 어떤 양자 상태가 있고 이 양자 상태에 랜덤하게 파울리 오퍼레이터들이 양쪽에 가해지는 어떤 그러한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 파울리 채널은 이 프로바빌리티에 의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파울리 아이겐밸류라는 파라미터들에 의해서도 캐릭터라이제이션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파울리 채널에 파울리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으면은 항상 어떤 상수 곱하기 파울리 오퍼레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4n개의 상수들을 기반으로 파울리 채널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어떤 어셈션을 할 거냐면은 저희는 이 채널이 파울리 채널이란 것만 알고 정확히 이 파울리 채널이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파울리 아이겐밸류들이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노이즈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이 시그널 파일을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을까가 저희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띠오름 1 되게 쉽게 적용 가능한데요. 지금 이쪽에서 한번 봐주시면 처음에 어떤 걸 생각을 할 거냐면은 그냥 n큐비트 스테이트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뭐 싱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같지만 사실 이거 n큐빗이고 이거 각 모드들에 다 똑같은 파이가 걸리는 거고 이거 n큐빗 파울리 채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모든 양자 상태는 파울리 오퍼레이터들의 썸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페이즈가 이 양자 상태에 걸리게 되면은 이 코에피션트가 파이에 의존하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울리 채널이 또 가해지게 되면은 이 파울리 아이겐밸류 람다 i가 곱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이 양자 상태를 파이로 미분하면은 걔네는 어떤 파울리 오퍼레이터들의 리니어 컨비션이 나올 텐데 걔네들은 람다들로 이 양자 상태를 미분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거. 그러니까 람다 갖다가 이 양자 상태를 미분하면은 그 람다에 해당되는 파울리 오퍼레이터만 나올 거고 파울리 오퍼레이터들은 베이시스를 이루기 때문에 항상 파이로 미분한 거는 나머지 람다들로 미분한 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하게 이 파라미터 파이는 절대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n큐빗 스테이트를 준비를 하고 그냥 노이즈레스 큐빗을 한 개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n큐빗이고 여기가 노이즈레스 안실라 큐빗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GHG 스테이트 같은 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해보면은 이때는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렘마 1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이긴 한데 우선 파이에 대한 어떤 이러한 달성 가능한 에스티메이션 에러 또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엔탱글먼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할 수 없었고 노이즈레스 안실라가 한 개라도 존재해서 그 안실라랑 우리가 시스템이랑의 엔탱글먼트를 만들 수가 있다면은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저희 띠오름 1을 적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노이즈 타입에 따라 다를 겁니다. 네. 노이즈 타입이랑 내가 노이즈 파라미터를 몇 개를 모르고 있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게 주어지면은 띠오름 1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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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되는 아, 거죠? 예. 미분은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파이에 대한 미분은 그냥 무조건 파울리 오퍼레이터들의 썸으로 나오겠죠. 그 실제로 구해볼 필요가 없이. 왜냐면은 모든 양자 상태는 파울리 오퍼레이터의 썸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럼 그걸 미분해도 당연히 파울리 오퍼레이터의 썸이겠죠. 그래서 좌변은 그냥 아예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럼 우변은 뭐냐? 우리가 람다 제로부터 람다 4n-1까지들로 이쪽을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람다 1으로 미분하면은 P1이 주어질 거고 람다 2로 미분하면 P2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람다에 대해서 그런 걸 쭉 다 해보면은 각각 다 파울리 오퍼레이터들이 나오는데 걔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그리고 우리한테 모든 파울리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걔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은 모든 어떤 이런 파이로 미분한 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아, 그 여쭤볼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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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네. 인텐글 있으면 왜 저게 인텐글 있으면 왜 가능해진 거죠? 언바이어스드 이스티메이션.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 저희도 직관적인 해석을 조금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좀 속 시원한 직관적인 어떤 답은 찾지 못했고요. 그냥 엔탱글먼트가 있으면은 스페이스가 아무래도 넓어지니까 조금 더 구분 가능해지지 않나라는 그냥 그 정도 답밖에 뭐 정확히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정확한 직관적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파울리 채널이 디폴라라이징의 극한으로 간 경우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가 그 파라미터들의 값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됩니다. 그게 정말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게 풀리 믹스드가 된 건데도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이 정보가 안 남아 있을 텐데. 근데 그게 피셔 인포메이션이 얘기하는 게 어떤 피셔 인포메이션이 어떤 파라미터에서 주어진다라는 게 어떤 양자 상태가 그 파라미터 기반으로 파라미터가 조금 변했을 때 우리가 그 조금 변한 거랑 원래 파라미터랑 구분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해 주는 게 피셔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그거를 컴플리트리 디폴라이징 채널에 적용을 해보면은 완전히 컴플리트리 디폴라이징 된 거랑 그 다음에 조금 파라미터가 변한 거랑 구분할 수 있냐 없냐인데 그거는 구분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발표에는 안 들어있지만 제가 아까 러닝 띠어리를 메트로로지에 적용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직관적인 예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괜찮으시면 끝나고 제가 정말 쉬운 예시를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Q 스테이트는 그대로 그냥 있고 한 스테이트만 다르게 노이즈가 없으면 전부 다 언바이어스된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네, 정확히는 스테이트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네, n 큐빗 시스템이랑 그다음 노이즈레스 안실라 큐빗 시스템을 네, 준비를 하고 이런 GHG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하면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저희가 보인 결과가 어떤 스테이트를 써도 안 된다였고요. 왼쪽은. 네. 그다음 오른쪽은 GHG 스테이트를 쓰면 된다가 결과입니다. 네. 네. 그 마지막에 어쨌든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맨 윗선에 노이즈가 전혀 없는 게 먼저 뭐 어쨌든 측정이라는 게 완벽하게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왜 우연이라도 먼저 측정이 되는 것과 아래 게 먼저 측정이 되는 게 결과가 다르지 않나요? 아래 노이즈가 있는 게 먼저 측정이 돼버리면 왠지 저 A처럼 될 것 같고 그런 건 차이가 안 나나요? 혹시 측정이 먼저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노이즈 없는 큐빗이 먼저 측정이 되면 그거의 상태에 따라 그 나머지 n개 노이즈가 있는 스테이트의 상태가 한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고 노이즈가 있는 쪽에 먼저가 측정이 되면 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동시 측정이라는 게 사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어... 네, 우선 그럼 여기서 저희는 벨 메저먼트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벨 메저먼트를 하면 된다. 이게 결과입니다. 예, 네.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테이트를 쓰면 안 된다. 다른 측정을 쓰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저희는 이 스테이트를 쓰고 이거 쓰면 특정한 케이스를 찾은 네. 거라고. 네. 상당히 그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구조네요. 그 질문은 뭐냐면 theorem 1에 따르면 네. 파라미터 하나가 다른 파라미터들하고
다른 파라미터들의 이제 상태 미분에 대한 거니까 해당 상태에 대한 파라미터 의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티오렘 1이 얘기하는 게. 네. 그래서 왼쪽 항 같은 경우에는 세타 i라는 파라미터의 의존성 상태가 세타 i라는 파라미터의 의존성을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은 그 마찬가지로 세타 j 다른 파라미터들 그거에 대한 의존성을 파악하고 걔네들의 리니어 디펜던스에 대한 걸 파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저거 식 자체는. 네. 그러니까 왼쪽은 일종의 하나의 벡터인 거고, 오른쪽은 또 다른 벡터들인데 그 다른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왼쪽 벡터를 표현한다. 그러면 리니어 디펜던트하다라는 뜻인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오른쪽에 있는 다른 j 파라미터로 그 결정된 스테이트 미분한 그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표현되어지니 이 세타 i에 대한 의존성은 사실은 다른 세타 j들의 의존성에 의해서 다 결정된 거라 그런 뜻인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세타 i는 다른 파라미터의 의존성으로 다 결정되는 거니 뭐 피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네 하여튼 걔네들로 다 결정하면 된다. 다음 식을 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예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아까 그 다음 죄송합니다. 예, 여기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얘기를 그냥 하면 네. 파라미터 세타 파이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 파이가 다른 파라미터 여기서는 란다들이죠. 그 란다들의 란다들의 조합으로 이 파이가 모두 결정이 되니 이 파이는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고 란다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 파라미터고 그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티오렘 1에 따라서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아, 그래요? 우선 여기서 파이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기장이랑 파울리 채널은 완전히 독립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파라미터 자체는 독립적인데 우리가 파이를 돌려서 얻을 수 있는 스테이트를 파울리 채널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스테이트 두 개가 같아지는 다른 파라미터 컨비네이션이 존재한다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파이 자체는 독립적인 파라미터긴 한데 그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하려고 할 때 네. 저 파이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네. 그때 에스티메이트 되는 파이는 네. 그 이 란다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네. 그런 뜻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란다가 없으면 네.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는 극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파이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이즈가 없는 극한이란 게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람다가 다 1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파울리 채널 안에 파라미터들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다 1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노이즈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인지 그 두 개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말은 노이즈가 네.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노이즈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아나요? 노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그럼 노이즈가 없고 그럼 파이만 싱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냥 ML이 잡으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 식에서는 지금 란다에 대한 조건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를 말씀드린 게 멀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랑 싱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의 차이가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트로놀리 잘 아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멀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피셔 인포메이션의 인버스로 어떤 로어 바운드를 구하고 싱글 파라미터는 그냥 피셔 인포메이션으로 구하잖아요. 그것도 인벌. 근데 그 차이가 내가 다른 파라미터들이 뭔지 알고 있냐 없냐에 따라 인버스를 쓸 거냐 아니면 그냥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을 쓸 거냐가 갈리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다 1이지만 우리가 람다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을 못하고 람다가 다 1인 것까지 우리가 알면은 파이에 대한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노이즈를 다 없앤 채널이 있다고 쳐요. 네. 근데 노이즈가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 모를 거 네. 아니에요. 네. 진짜로 네, 노이즈는 맞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을 한다 치더라도 그 경우에 대해서 그 에스티메이션을 아예 못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네. 걔네들이 그 노이즈가 진짜로 없었으면 네. 싱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형태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란다에 대한 조건이
여기 어딘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질문인 거거든요. 란다에 대한 조건 없이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란다가 1이면 노이즈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노이즈가 없는 줄 모르잖아요. 냐라는 말씀이신 것 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람다가 다 1이면 말씀하신 대로 노이즈가 없는 건데 그걸 저희가 알면은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람다가 다 실제로는 1인데 저희는 모를 수 있잖아요. 파울리 채널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경우에는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헷갈리는 게 네. 그 지금 양자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 흐름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마이티하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죠. 티오리 자체는 마이티하다고 가정을 하고 티오리를 전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메타피직스처럼. 그 상황을 생각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이티에서 노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근데 노이즈가 없으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잘 할 수 있고 노이즈가 있으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못 해.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을 이 시기에 안 해준다라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PPT 구성을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경우 두 가지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제가 싱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싱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말고 멀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만 생각을 하겠다라고 지금 전제가 앞에서 들어간 거였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람다에 대한 그 가정이 제가 여기서 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우리는 람다를 모르고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람다의 값에 대한 가정 말고.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연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practically impossible 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unknown 파라미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울리 채널이 좀 특별하게 딱 주어지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잘 이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클래스가 또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영 교수님 관점에서는 그 후자의 관점에서 이제 좀 엄밀하게 어떤 그 파울리 채널일 때는 어떤 파라미터들은 잘 그 기술할 수 있다, 이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였던 것 같고, 네, 그냥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연사분은 프랙티컬리 우리가 모르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파서블하다라고 얘기하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저는 여기서 모든 파울리 아이겐 밸류들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저희가 해봤을 때, 뭐 파울리 채널들이 다 로컬 파울리 채널이다. 그럼 그 경우엔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다 분류를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그게 양자 상태랑 그 다음에 파울리 채널 구조 두 개 동시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를 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고정을 해야 돼서 네, 지금 이 결과만 논문에 실은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파트는 이번엔 퀀텀 채널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퀀텀 채널 에스티메이션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양자 컴퓨터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그 양자 컴퓨터에 노이즈가 얼마나 걸려 있냐 혹은 우리가 양자 컴퓨터의 게이트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 하는 칼리브레이션이랑 벤치마킹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퀀텀 에러 미티게이션 혹은 에러 코렉션 같은 에러 리커버리 방법을 짜는 전략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우리에게 알려진 해밀토니안 러닝 문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히 우리가 게이트를 잘 알아내는 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물리 시스템을 잘 알아내는 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퀀텀 채널 에스티메이션은 양자 정보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어떤 분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했던 얘기니까 조금 그냥 넘어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리 1을 유도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아까 띄우름 1의 확장 버전인데 이거에 뒤에 나오는 적용이 조금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리 1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여러 개의 파라미터에 의해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되는 퀀텀 채널이 있을 때 이 퀀텀 채널의 세타 i에 대한 미분이 다른 파라미터들의 미분으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될 수 없어야만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을 어기게 되면은 우리가 뭐 어댑티브 컨트롤 뭐 아니면은 모든 가능한 어떤 이러한
추가적인 퀀텀 채널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라는 채널을 여러 번 사용하더라도 절대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펀더멘털한 결과이고요. 그다음 퀀텀 메트롤로지 입장에서만 보면은 그냥 이것도 어떤 퀀텀 채널이 주어졌을 때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는 퀀텀 러닝 띠오리라는 곳에 확장을 했는데요. 우선 퀀텀 러닝 띠오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러너빌리티 오브 파울리 채널입니다. 뭐냐면은 우리한테 어떤 주어진 파울리 채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러너빌리티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러너빌리티가 뭐냐면은 어떤 함수,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unrunnable하다. 만약에 if there exists indistinguishable noise model N1, N2 such that 그 다음에 F에 대해서는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은 N1이랑 N2는 구분 불가능한 노이즈인데 이 둘을 다르게 주는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는 우리는 펀더멘탈하게 알아낼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로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시납 게이트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 이 시납 게이트 뒤에 파울리 채널이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노이즈는 게이트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테이트를 준비를 할 때랑 이 스테이트를 측정할 때 여기들에도 무조건 그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게이트에 파울리 노이즈가 있고 그다음 스테이트를 준비할 때랑 스테이트를 측정할 때도 어떤 노이즈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얘네가 게이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어서 NS, NM 이거랑 정확히 같은 노이즈인 NS 프라임, N 프라임, N 프라임 M 이 똑같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F를 뭐라고 잡아볼 거냐면은 파울리 X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아이겐 밸류다. 그러니까 두 번째 채널의 파울리 X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파울리 아이겐 밸류다. 라고 F를 잡아버리면은 F 정의상은 당연히 이거의 파울리 X에 해당되는 파울리 아이겐밸류 이거의 파울리 X에 해당되는 파울리 아이겐밸류가 다르니까 둘이 다른데 우리는 얘네 둘을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언러너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의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이해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를 저희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이해를 못 하셔도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어떤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정의된 러너빌리티를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조금 저희에게 익숙한 그런 개념으로 재정의를 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냐면은 러너빌리티라는 개념은 되게 모호했는데 러너빌리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 논문을 살펴보면은 러너빌리티에 관한 전 논문을 살펴보면은 러너빌리티에 관한 전 논문은 킬리포드 게이트에 파울리 노이즈가 있을 때만 어떤 파라미터들이 러너블한지 아닌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한계점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너빌리티라는 개념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러너빌리티를 증명하기 위해 파울리 채널과 클리포드 게이트라는 어떤 특별한 구조에 굉장히 디펜던트한 어떤 그런 증명들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저희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의 가능 여부로 해석이 되고 그다음 코로나리 1에서 어떤 특정한 퀀텀 채널에만 적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퀀텀 채널에 적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러너빌리티에 대한 어떤 스터디를 더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했던 게 뭐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약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러너블하다는 뜻은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하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코로라리 1을 우리가 파라미터의 러너빌리티를 판단하는데 적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코로라리 1의 장점은 어떤 그 퀀텀 채널에 특별한 성질에 의존을 하지 않는 그런 이퀘이션이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해봤냐면요. 이건 약간 아티피셜한 이거잼플이긴 한데 아티피셜한 이거잼플이야. 이거 컴퓨테이션이니까 아니네. 네.
우리가 어떤 양자 상태를 준비를 할 거고 그 양자 상태를 준비를 하는데 스테이트 프리페레이션 노이즈, 파울리 노이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페이즈 로테이션 게이트를 사용을 할 건데요. 전 논문에서는 클리포드 게이트만 사용을 했었고요. 저희는 이러한 페이즈 로테이션 게이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큰 가정을 할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 게이트 뒤에 발생하는 노이즈가 뭔지 아예 모른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울리 노이즈인지 뭐 앰플리튜드 댐핑 노이즈인지 이런 걸 아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메저먼트 노이즈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노이즈에 대한 파라미터를 러닝할 수 있냐 없냐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저희는 어떤 기법을 사용할 거냐면은 그 시메트릭 클리포드 트월링 기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 게이트에 여기서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게이트랑 노이즈는 떼낼 수가 없습니다. 게이트를 가하면 노이즈가 바로 동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클리포드 게이트를 가할 건데 어떤 종류의 클리포드 게이트를 가할 거냐면은 이 Z 오퍼레이터랑 커뮤트한 클리포드 게이트를 가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클리포드 게이트를 가했지만 이 클리포드 게이트는 Z랑 커뮤트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가 클리포드 게이트를 가한 것과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클리포드 게이트를 랜덤하게 가하면은 저희는 시메트릭 클리포드 트월링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클리포드 트월링을 가하면은 모든 노이즈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디폴라라이징 노이즈랑 디페이징 노이즈, 앰플리튜드 댐핑 노이즈, 코어런트 노이즈를 섞은 그런 노이즈들로 변환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저희의 다음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어떤 노이즈로 우리가 모르는 노이즈를 잘 테일러링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각각의 노이즈들을 캐릭터라이제이션 하고 있는 여기 써 있는 뭐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러닝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 이걸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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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목표가 물음표의 그 퀀텀 채널을 알아내고 싶었던 거라고 하면은 그 목적이 약간 바뀌어진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클리포드 게이트에 노이즈가 생길 때 그것도 파울리 트월링을 해내잖아요. 자, 그러면은 파울리 트월링을 하면은 기존 노이즈랑 노이즈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좋냐? 우리가 결국에 파울리 트월링을 가했을 때 게이트를 얼마나 좋게 만들 수 있냐라는 어떤 기준점이 해서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목적 자체가 물음표를 알아내는 게 아니고 물음표를 변화시킨 다음에 알아내는 게 목적이 되는 건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프랙티컬한 거를 조금 더 가정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의 분석에 따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 알파 자체가 앰플리튜드 댐핑을 캐릭터레이션 하고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알파는 저희가 러닝을 못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디페이징 노이즈, 디폴라라이징 노이즈를 캐릭터레이션 하고 있는 다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파라미터 러닝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결과인데 저희 결과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unbiased estimation을 할 수 있는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퀀텀 메토돌로지에 적용을 하면은 네, unbiased 특히나 멀티 파라미터에서 unbiased estimation의 진행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 러닝 티오리에서는 우리가 펀더멘탈하게 런어블하지 않은 파라미터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바이어스하게 에스티메이션 할 수 없는 파라미터들로 정의된다는 거를 이렇게 캐릭터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밌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러닝 티오리에서 해밀토니안 러닝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어떤 유니타리가 주어지고 이 유니타리가 해밀토니안 H에 의해서 이렇게 제너레이터가 될 텐데 그때 그 H는 파울리 오퍼레이터들의 썸으로 써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파울리 오퍼레이터들의 각각의 코에피션트들을 알아내는 게 해밀토니안 러닝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울리 채널 러닝이라는 개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잘 알려져 있냐면은 해밀토니안 러닝을 이피션트하게 하는 법, 그 다음에 파울리 채널을 이피션트하게 하는 법들이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한테 어떤 모르는 파울리 채널이 주어지고 그다음 우리한테 모르는 파울리 채널이 주어졌을 때 이때 모든 파라미터들이 런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질문을 많이 해주신 관계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혹시 짧은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해주실까요? 네, 그러면은 네, 없으시면은 이제 발표해 주신 권혁권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 지금 5시에 다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